사람인지라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나태해지고 권태기에도 빠지고 그런 저를 이제 느끼게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근데 저는 일로 받은 스트레스를 좀 일로 풀어요. 그래서 100년의 유산을 하면서도 번외적인 어떤 일들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중에 이제 SBS 드라마 원더풀 마마라는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 감독님과 이제 전 작품에서의 인연이 있었고 100년 유산 촬영 중간에 감독님께서 이제 카톡 문자가 옵니다. 원영아, 카메오 출연 한 번만 해줘. 너 뭐 할래? 그래서 보기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뭐 반항하는 망나니 아들, 허세 가득한 강남 졸부의 아빠, 뭐 주인공이 신발을 벗고 한강에 뛰어드는데 그거를 가져가는 노숙자, 뭐 다 그런 거야. 뭐 그럴싸한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저 그럼 거지 할게요, 감독님. 감독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근데 대사도 없고 대본에는 그냥 신발 가져가는 노숙자 딱 한 줄이야. 그런데 분장하고 그러면 널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그럼 카메오에 뭐 의미도 없는 거잖아. 저는 그래도 그냥 그거 할게요.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짧게 잠깐 출연하는 거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거지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거지 계보가 나와요. 그 중에 리더가 손현주 형이더라고요. 형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전화합니다. 형, 예, 이래서 제가 거지 역을 좀 함시 해야 하는데 형 빨리 아이템 좀 주시죠. 내놔 형 빨리. 그러면서 원영아, 일단 신문지 10장을 좀 태워. 신문지 10장을 왜? 뭐 태워서 나오는 그 신문지 재를 이렇게 빻을 필요도 없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재가 된대요. 그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곱게 온몸에 발라. 그래서 그걸 다 바른 다음에는 손에 물을 좀 묻혀서 이렇게 얼굴 같은 그냥 톡톡톡 이렇게 두들겨주면은 그걸 가만히 놔두면 이제 자연스럽게 마르면서 그 얼굴이 이렇게 떡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찐득찐득해 보이는 질감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디테일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또 형 뭐 거지는 추우나 더우나 항상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 오 그렇지. 손톱 밑에 때는 항상 있어. 뭐 이런 디테일까지 전수를 받습니다. 그대로 실천에 옮기죠. 그래서 이제 진짜 거지 같네. 누가 더 거지 같아요? 야, 가관이네요, 둘이.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옷을 좀 쫙 빼입고 머리 스타일링도 완벽하게 하고 그렇게 나오는 역할만 하다가 아주 거지 중에 정말 상거지 대사 한마디 없는 저런 역할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거지 역할 하는데 아무튼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손현주 형님께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말만 하신다고 술 좀 사라이가. 뭐야? 잘 있었어? 안녕하십니까, 저 연기자 손현주입니다. 거지 역할을 그 사진으로 전송해서 보내왔어요, 저한테. 점수는 100점 만점에 한 150점 정도 주고 싶고요. 이게 최원영 씨입니다. 최원영 씨의 장점은 너무 성실하고 준비를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한다. 그게 곧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자기 마음을 좀 편하게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사랑한다, 아우야. 파이팅!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손현주 선배와는 제가 이웃집 왼수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 현주 형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는 어떤 그 생활 밀착 연기 그런 걸 이제 배우고 싶더라고요.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애정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어떤 누군가에게도 되게 잘하세요. 사실 같이 일하면서도 다들 그게 뭔지 알고 정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요, 저 양반은. 드라마 촬영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저는 아직도 잘 모르는 스텝 이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현중 막내 이름까지 다 불러주면서 밥 먹었어? 야, 너 오늘 좀 날아다닌다. 얼마나 막 힘이 나겠어요,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이웃집 왼수를 촬영을 하는데 세트 촬영이었어요. 현주 형이 NG를 내는 거죠. 배우가 NG 낼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도 NG를 내면 제 연기에 이렇게 가끔 집중해 있으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거나 뭐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는데 현주 형은 그때 NG를 내셨는데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세트에.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일일이 감독님들한테. 그러면 오히려 감독님들이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워야 하는 건지. 회식 자리나 이렇게 술자리에 가서도 자기가 이렇게 다 돌면서 한 잔씩 자신을 낮춰가면서 술도 함께 나누고. 현주 형님이 들어가는 작품은 팀워크가 정말 좋아요. 한 번은 형님이 주최를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번 했어요. 드라마 촬영 중간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하루 날 잡아서 볼 차고 체육대회 하고 뭐 돼지 바베큐 한번 돌리고 상품 같은 거 배우들이 좀 이렇게 갖고 와서 나눠 갖기도 하고 모여서 게임하고 뭐 연출부 촬영부 뭐 팔씨름 대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감이나 에너지가 굉장히 달라져요. 저도 그때 좀 배워서 제가 이제 좀 드라마에서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드라마에서 체육대회를 주최해서 한번 했었죠. Watch this world keep spinning. You and I keep fishing, flying kites.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주위 친구들 누군가에게 알리십시오. 그렇게 알리는 순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그 이야기들이 전달되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누군가와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었어. 아 그래? 그 친구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줘봐. 연락해서 그러면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비슷한 공간과 환경에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기도 해요.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영화를 재작년쯤에 찍었는데 제가 그 영화에 출연한 이유도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정재영이라는 배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정재영이라는 배우와 한번 작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하는지 관찰도 해보고 싶고 그 유가족 일원 중에 태석이라는 인물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그 역할이 그냥 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림이야. 유가족의 일원으로 있다. 뭐 어떤 임팩트나 엣지 있고 막 이런 역할은 아닌데 그래서 제작사 쪽 아는 이제 친구한테 이제 뭐 생각하는 배우가 있냐 물어봤더니 뭐 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신인 배우 정도 생각하려고 한다. 야, 그럼 그거 내가 할게. 거기에 가장 1차원적인 계기는 정재영이라는 배우를 가까이 보면서 제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요즘도 재영이 형이랑 가끔 이제 만나곤 하는데 좀 까칠한 면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좋은데 목소리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까랑까랑하고 날카로워요. 막 다이렉트하게 가끔 막 직설도 하고 막 가끔 이제 옆에서 들으면 좀 무섭기도 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술 한 잔을 마셨는데 옛날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촬영할 때 당시 내가 살인범이다. 현장에서 함께 촬영을 하는데 제가 형 생일날 파카를 하나 선물해 드렸어요. 추운 날 현장에서 이제 점퍼를 입고 다니시는데 한 10년을 입었나 봐. 얇은 그 솜으로 된 그걸 이렇게 혼자 맨날 춥게 입고 나오시면서 뭐 보면은 야, 이거 따뜻하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아이 같은 눈으로 그걸 이렇게 막 보고 계시고 후배들 입장에서 아 형이 너무 추워 보이시고 그래도 현장에서 가장 연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근데 마침 시점에 형 생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서 하나 드렸어요. 형 겨울에 앞으로도 촬영하실 때도 따뜻하게 입으세요 하면서 좋은 것도 아니야. 동대문에서 한 10몇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술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놈이 원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좀 부피가 있어 넣을 데가 없어서 누구한테 이제 얻어서 그 명품 종이 봉투 있잖아요. 좋은 거. 구모하는 그 종이 가방에 그거를 넣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형이 받을 때 명품인 줄 알았던 거지. 꺼내서 봤더니 이건 뭐 시장에서 싸구려를 준 거야. 근데 이러면서 그 얘기하시기를 자기는 그게 더 좋았다고. 네. 정말 어떤 그 안에 명품의 선물이 있었다면은 진짜 이상한 얘는 된장남 같은 걸로 해서 찍히고 말았을 텐데 아 그래도 이놈이 뭔가 진정성이라는 게 있는 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서 지내보고 또 이제 영화 나온 걸 보니까
이 자식이 자기 역할을 꽤 정확히 했다는 거죠. 그 역할이 사실 뭐 큰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오버하지 않고 사실 그 좋은 영화 환경 속에서 돋보이고 싶은 것은 배우의 입장에서 사실 인지상정일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재영이 형은 이제 저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동생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년의 유산도 가끔 집에서 몇 번을 보게 됐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원래 그런 거 잘하는구나 엄마 막 이런 거 하면서 몰랐네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배들을 원해서 가까이 작업을 하게 되고 옆에서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굉장히 힘이 나죠. 배우로서 제 작은 소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현주 형이나 재영이 형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믿고 볼 수 있는 배우, 생활 연기들이 저렇게 진득하게 묻어나는 배우, 사람을 울고 웃기는 매력이 가득하고 그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오래 연기하고 싶어요. 신구 선생님처럼. 신구 선생님 얼마 전에 해외여행 다녀오셨어요. 꽃보다 할배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꽃보다 할배 화이팅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백년의 유산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손을 딱 꼭 잡아주시면서 고생했다 철규야. 너는 잘했어. 비슷해요? 쉽지 않은 어려운 역인데 백년의 유산이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시청률도 잘 나오면서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널 한편으로 인정해주고 이슈가 되니까 너도 사람인데 좀 기대감도 가지고 으쓱해질 수 있다. 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은 상황이 어떤 기대감과 다른 현실이 오더라도 제가 기대한 만큼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래 연기해라. 좋은 배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야, 진짜 가슴이 찡해 오더라고요. 제가 늦게 출발한 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고 뭐 사실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꼬린 지점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화 로키 발모아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강한 펀치를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강한 펀치를 맞고서도 일어서느냐가 중요하다. 지금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뭔가 다른, 뭔가 이런 것들을 시작해도 될까? 늦지 않았을까? 제가 늦게 시작해봐서 잘 아는데 시작이 늦고 빠르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나를 내가 잘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좀 돌아보고 저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참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막막했던 시점쯤에 하나 써놓은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대단한 건가요? 이거 가져오면? 좋은데요? 뭐.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글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버티고 참다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너무 허망하고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지 못했겠지.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러니 계속해서 저는 연기를 해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시고 싶은 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전 K본부 간판 아나운서 김현우 더욱 업그레이드된 까 본능 전격 공개. 아나운서로서 차마 밝힐 수 없었던 이야기. 사업을
사무실이 4개나 있었어요. 10억의 신화가 시작이 됩니다. 김현웅만의 성공 팁 대방출. 방송 시간 변경 다음 주